예, 해커스 공무원 소유권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9급 대비 OT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처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신 분,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번 점검차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허나 이번 강좌는요 기본 강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그 초짜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뭐 복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먼저요. 이렇습니다. 뭐 다 같은 내용이죠. 일단 개념 보고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뭐 압축인데 여러분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암기가 있고요. 역사니까 암기 그 다음에 이해 이렇게 있습니다. 암기와 이해. 여러분들이 다 이제 거의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뭐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었냐면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은 달라요. 공무원 시험은 방점이 이쪽에 있어요. 암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완전히 버려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공무원 한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 하면 요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암기가 진짜 중요하다. 여기서 또 하나 들어오는 질문이 있죠. 뭐냐면 책 오늘 받았잖아요. 책 두께 어때요? 예. 그래도 해커스 한국사는요. 평이한 거예요. 더 두꺼운 책들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1권이에요. 이게 1권인데 1권이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나면 2권이 있죠. 2권은 조금 더 얇을 거예요. 조금 얇고요. 그 다음에 3권으로 넘어가면 근현대사 다 모아져서 더 두껍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페이지가 뭐 1000쪽 뭐 이쪽 왔다 갔다 거릴 텐데 1000쪽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어떻게 하려요? 암기 못해요. 이거는 강사인 저도 암기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압축입니다. 압축. 자, 1000페이지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요 압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것들을 압축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시험 나올 것들이죠. 간단한 거.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출입니다. 기출. 이 기출 문제만 잘 보셔도요. 제가 보기에는 85점은 그냥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사잖아요. 한국사는 되게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면 이제까지 나온 문제들은 전부 다뤄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념을 더 압축시켜서 결국 A4 한 100장 내외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야 나중에 계속 공부할 때 계속 보고 계속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공무원 한국사에서는요. 그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 한국사 강의를 꽤 오랫동안 해 왔는데도 전 대학교 알바부터 시작했거든요. 진짜 오래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2살, 22 아니면 23 군대 갔다 오자마자 그 학원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학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주일만 좀 봐줘라. 제가 갔죠. 가서 했는데 그 원장이 제 친구를 자르고 저를 썼죠. 네. 그럼 이 공무원 시험은요 진짜 이 탈락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락용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잡기 힘듭니다. 진짜로 잡기 힘들어요. 어떤 류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요. 우리가 1, 2, 3, 4 다행히 사지선다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나중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알겠어요. 2번 아닌 거 알겠어. 그 다음에 4번 아닌 거 알겠어요. 헌데 이 둘이 완전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 3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3문제 정도. 그리고 정말 못 푸는 문제, 진짜 그냥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민족 백과사전 뭐 이런 데서 뭐 막 사이드 거 끌고 와가지고 문제 내면 이거는 못 풀어요. 저희도 찾아봐야 풉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적어도 그 한 문제를 뺀다 쳐도 이런 문제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되게 많을 겁니다. 이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그래서 만약 3문제면 여기서 2문제에 어떻게든 애따 모르겠다 딱 찍었는데 2문제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합격권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3문제 다 틀려버렸다. 그러면 또 그런 대로 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잡는 거냐면 문제 푸는 요령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 우리는 특히 이 공무원 시장에서는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는요 크게 뭘 하지 않아요. 뭐에 제일 주력을 하냐면 공무원 한국사 시장에서는요 이겁니다. 개념 있죠. 개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 그리고 이 개념에 도달하기 위한 이해 과정.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전혀 기출이랑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따로 놀고 있냐면 특히 그래요. 좋아요. 이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개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막 100분을 할애해서 개념 하나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갑니다.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분 투자했어요 지금? 100분 투자했어요. 100분 투자해서 이 개념 하나예요. 이거 기억 오래 안 가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문제를 또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1:1 매칭으로 많이 가요. 1:1 매칭, 1:1 매칭. 자, 아주 단순하게 세종대왕, 집현전, 훈민정음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뭐 훈민정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세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왕자의 난 막 거쳐서 아니 왕자의 난 이후에 그러니까 뭐 충녕되고 뭐 첫째는 어쨌느니 이거를 막 가면서 그 다음에 뭐 기억 니은은 어디서 뭐 혀에서 나온 소리인지 뭔지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훈민정음까지 가는 거예요. 장점은 기억에 오래 간다.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우리 1년 반, 뭐 2년 못 붙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사 하나 가지고 기본 심화 같이 한다고 쳐도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 가면 6개월. 6개월 동안 한국사만 잡고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뭐고 없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요. 저는 이제까지는 강의를 이렇게 해왔어요. 요 이해 개념 기출 요 세 가지를 뒀을 때 기출에 방점을 두고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개념 기출해서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근데 약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불만이냐? 다른 분들은 여기에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할애하거든요. 근데 나오는 추출되는 개념을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요거를 좋아해요. 실질적인 게 말고 요거를 좋아해요. 요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막 이렇게 팍팍 가는데 이거를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와요. 네. 그래서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분들이 뭐 5배로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5배까지는 제 성질상 못 하겠고요. 그래서 한 2배, 2단계 정도. 2단계 정도에서 조금 슬림하게 이해하면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압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늘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한국사 강사들이 있어요. 뭐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요 절대성이 있는 한국사 다 규격화돼 있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뭘 배우든 누구한테 배우든 똑같은데 A라는 개념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이쪽에서. 그런데 다른 분은 R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A예요. A.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접근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저 새끼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래. 그래서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딴 사람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분위기 왜 이래요? 이거는 농담이에요. 농담. 예.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근데 또 쉽게 질려. 그럼 또 딴 데 가요. 딴 데 가서 다른 분 또 이렇게 와.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정 안 되시면 딱 두 분만 줄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정보가 다양하니까 알아보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압축과 관련된 개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줄여서 조금 슬림하게 기출에 맞게 개념을 조작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공부 과정 혹은 친구들과의 공부 과정을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요만한 두께의 분량을 요 정도로 만들어 드렸어요. 요 정도로. 그런데 혼자 혹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냐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 왜 정보가 많거든요. 네. 나는 다른 사람 프린트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주지? 우리는 안 주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프린트가 막 이만큼 쌓여요. 네, 그거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되게 슬림하게 가십시오. 정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책 하나에 올인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분량을 줄여야 됩니다. 분량을 줄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제가 오늘 목이 안 좋네. 네. 기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 7급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냥 같이 볼게요. 7급이나 9급이나 요즘 다 똑같아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제위하였던 구강들이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 키워드가 뭐냐면요. 일단 문제 유형부터. 앞서도 얘기했지만 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요쪽에 방점을 찍고 공부해 왔다. 왜냐하면 이 이해를 동반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게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그래서 수능 같은 문제를 보면 추론하시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거 없습니다. 추론하시오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가요. 단답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도 이제 약간씩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요쪽으로 조금씩 이 이해와 관련된 추론과 관련된 요 좀 세련된 문제들이 요쪽으로 쓱 오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요런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왔냐? 추론하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냥 뭘로? 사료를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사료로 추측을 하는 거죠. 개념을 따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사료도 나중에 좀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사료 같은 경우도 일단 개념 암기하고 나서 보셔도 됩니다. 무방해요. 그러면 이 사료와 관련된 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사료도 공부 많이 하게 되면 이거 맨날 나오는 사료라 뭐예요? 저것뿐 없습니다. 성균관을 다시 이색 이렇게 다시 짓고 이색. 성균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집니다. 고려 후기. 그다음에 이색은요 성리학자입니다. 어디서 근무했던? 성균관에서 근무했던 성리학자예요. 이 이색 학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색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색기가 아니고 이색.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제자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도전, 정몽주, 권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것만 보고 딱 유추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 누구냐면 고려 후기의 왕 중에 아는 거 있어요? 맞습니다.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이거 공민왕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알아요. 이것만. 자, 그러면 문제를 봐볼게요. 공민왕이잖아요.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이게 무슨 추론이고 이해고 뭡니까? 정동행성을 설치해 충렬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대1 매칭이에요, 개념이. 그 다음에 뭐 정치도광, 충목이라는 사람입니다. 충목왕의 업적이에요. 충목왕, 정치도광 끝. 충목왕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충목왕은 정치도광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 나오겠네요. 공민왕이니까 신돈을 등용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전민, 변정도감. 이게 정답이죠. 공민왕, 전민, 변정도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빨리빨리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관심만 있으시고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기출을 바탕으로 한 압축이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념 암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나중에 문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십시오. 이해는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아니면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오래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암기하고 이해해 보면 안 되나? 이해를 하고 꼭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한국사 정복은요 제일 빠른 길은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까 문제 보셨잖아요. 이해 요거 없어요.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끝나면 이걸로 들어가십시오. 아셨죠? 무조건 저랑 약속해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점검하든지 말든지. 이게 끝나면 뭘로 가면 되냐면 이걸로 가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해드렸던 이 공무원 시장 쪽에서는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조금 습득을 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못 풀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프다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출판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뭐 출판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있어서 그 역사 대형 출판사랑 계약해서 제가 한 5분에 샀었거든요. 예. 그럼 문제는 진짜 많이 만들어왔어요. 공무원 시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있잖아요. 광개토대왕 있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고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예요. 그러나 이 광개토대왕이라고 주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뭔가를 숨기는 거예요. 계속 숨기고 싶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요런 개념이에요. 호태왕 들어보셨습니까? 광개토대왕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개념이 또 있습니다.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 그게 영, 락, 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적인 용어인데 시험 용어에서는 광개토를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대체 용어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대체 용어. 그러니까 이런 대체 용어를 잡지 않으면 실상으로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안다라고 해도 문제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면서 틀리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광개토대왕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맞춰. 그런데 이걸로 나오면 못 맞춰. 이렇게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끌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